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신영복 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영복 씨는 통역당, 즉 북한 노동당의 남한 지하당 격인 통역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20년 징역 살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보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북한은 감옥에 있는 이 신영복 씨를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남북한이 인도에서 비밀 협상을 할 때 끈질기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가 시킨 것이다 라는 식으로 북한 대표가 이야기하고 남한 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 왜 그때 그런 협상이 있었느냐 하면은 월남이 망할 때 사이공에서 억류되었던 5명의 우리 외교관들을 구출하기 위한 협상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 한국 국적자를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이걸 통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이 신영복 씨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씨는 20년 동안 감옥 살고 나와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든지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주의자로 살고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 당명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 특히 이 더불어라는 말이 신영복 씨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끄림칙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특히 장명이라는 것은 정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김일성주의자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하는 짓을 가만보면은 김정은과 대한민국이 대결할 때 항상 김정은 편에 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풀면은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신영복 씨가 타계한 게 2016년 1월경인데 이때 연합뉴스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야권 인사들은, 당신은 야권 인사드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저자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 별세 소식에 저마다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한 목소리로 애도했다. 특히 최근 개정한 당명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신 교수의 저서 더불어 숲에서 기인한 표현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회자되면서 신 교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일성주의자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라는 뜻입니다. 신 교수는 생전에 적지 않은 야권 인사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묘비문인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글귀도 신 교수의 작품이다. 더불어민주 문재인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신영복 선생님은 대선 패배에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다 함께 정권 교체를 해내자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다. 선생님이 제게 써주신 처음처럼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써주신 우공이사는 저의 정신이 되고 마음가짐이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홍보 전문가 출신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처음처럼을 만들 때, 이 소주 브랜드죠, 고인의 서체를 활용해서 그의 글씨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0년대 말 강연 모임이던 더불어숲에서 신영복 씨와 첫 인연을 맺은 뒤 직접 서예를 배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손혜원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그분의 서체를 정말 좋아했다. 고인에게 요청을 드려 시서화를 받았고 그 글씨 중 처음처럼을 브랜드로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비화를 하나 들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도 신영복 씨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당명 응모자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신영복 선생님의 글처럼 힘든 길, 산길을 가도 더불어 가면 길이 생긴다는 것이라면서 신 교수의 더불어 숲에서 더불어를 따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와 관계되어서 김일성 회고록이 세기와 더불어였습니다. 그럼 이 더불어가 더불어 숲 이런 게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주의자니까 그 더불어와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듭니다. 손혜원 씨는 1등 하신 분이 제출한 당명 설명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신영복 선생의 더불어였다. 이제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신영복 선생께서 더불어 숲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큰 선물 더불어를 주고 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손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SNS에도 고인을 추모하는 야권 인사들의 애도글이 이어졌는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구속됐을 때 읽고 또 읽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세상 꺼내느냐 하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으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전략일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명을 잘못 정하면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잘못 정한 경우입니다. 새누리당은 그것은 좌익 정당 이름으로 적합합니다. 새누리라는 것은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보수 정당은 헌 세상을 고쳐가지고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싹 쓸어버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싹 쓸어버리고 새 세상 만드는 조직이 아닌데 새누리당이라고 했어요. 결국 새누리당은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불길한 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의자의 영혼이 스며 있는 당명을 가지고 그 김일성주의와 대결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집권 세력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괴한 스토리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더불어는 누구와 더불어입니까? 국민과 더불어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편과 더불어, 우리 편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그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표를 달라고 할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더구나 그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오세훈 씨를 향해서 쓰레기라고 하고 4월 7일을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쓰레기당, 쓰레기와 더불어 하는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3월 9일을 제가 쓰레기 대청소의 날,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 계급투쟁론을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4년 동안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던 더불어 쓰레기당을 청소하는 대청소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분리수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